재검표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검표 재판은 1년도 더 넘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투표함을 개봉만 하면 정말 이것은 희상천외한 이상투표지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윤영진 변호사가 재검표에서 목격했다는 가짜 투표지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개표장의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들은 재검표 현장에서도 대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권 투표지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반 종이와 달리 투표지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이 해명을 믿는다 치더라도 개표장에 나온 다른 접혀진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투표관리관 도장에는 이름과 투표소가 정확히 찍혀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는 이렇게 형태를 인식할 수 없이 뭉개진 투표지가 한 개 투표소 전체 1974장 중 절반이 넘는 1000장 이상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재검표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이런 도장을 찍은 적도 심지어 투표일에 이런 투표지들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재판관인 대법관들은 그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참여한 인쇄 전문가의 증언입니다. 재판관 세 분한테 법적인 회사가 가가지고 이건 인쇄해서 제대로 거지 우리 국민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조재현이라는 그 대법관이 안 믿겠다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또한 투표소에서도 개표소에서도 존재했던 투표지들이 재검표에서는 나오지 않은 이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표지에 유권자들이 투표했다고 분명히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개표 이후 재검표 전에 투표함이 통과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022년 7월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은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 선관위 편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들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로 내세운 논리는 원고 민경욱이 누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밝히지 못했고 어떤 범죄자도 저렇게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궤변이었습니다. 게다가 관행상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의 피고인인 선거관리위원장이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의 명백한 편향성과 불순한 의도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들은 한눈에 봐도 가짜임이 분명했고 종이에 무게를 달아보거나 루페로 투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법관들은 그런 조사 과정 없이 선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채 부정선거 범죄를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다 파쇄 내지 소각 처리하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들을 투입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라든지 배춧잎 사전투표지라는 이런 부정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공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비례대표 재검표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특정 후보자가 아니라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재검표 신청 후 18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재검표 소송은 대법원이 3년이나 지연시켰습니다. 심지어 재판관 민유숙 대법관은 증거로 보존된 비례대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미처 선관위는 사전에 세팅해 놓은 조작 득표수에 맞춰 비례대표 투표지를 준비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례대표 투표함을 개봉했더라면 선관위 발표 득표수와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어 부정선거임이 너무 명백할 것이기 때문에 민유숙 대법관은 결사적으로 재검표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렇게 두 장의 투표지를 받습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사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지역구 투표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대표 투표수를 맞춰야 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 무효투표는 40만 표 정도였는데 비례대표 무효투표는 지역구의 3배도 넘는 약 130만 표가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의 경우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했지만 시간과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무효표를 사용하여 투표지 수를 맞춰놓았던 걸로 보입니다. 2024년 비례대표 무효표는 역대 최대인 131만 표였고 개표에 참관했던 많은 참관인들이 기표하지 않은 빈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증언한 것이 이 가설을 뒷받침해줍니다. 2024년 총선 이후 대법원에 제기된 재검표 소송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은 사법부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선거를 법적으로 사후 검증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맞은 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도 예외는 아닙니다. 헌법 위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한 바 있지만 선거 부정이 발생한 지난 10번의 공직선거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의 공직선거 중 1개를 제외한 9개가 그의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비호하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0년 4.15 총선 9개월 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은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여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IT 기업인 텐센트도 방문합니다. 회계사 출신 활동가 로이킴은 선관위가 발표한 2020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중국 공산당의 구호로 유명한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자열이 아스키 코드 형태로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그 문자열을 데이터에 심어놓은 알고리즘을 찾아낸 것입니다. 개표와 재검표에서 발견된 조악한 위조 투표지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그 투표지들은 국내가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에서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Canadians have been hearing and reading a lot about the issue of attempted foreign interference, particularly from China, in our elections.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음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에 투표함에 봉인지를 뜯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투표지들을 투입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들이 우편으로 정상 배달된 관외사 전 투표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투표함에 봉인지를 개표 전에 함부로 뜯는 것은 불법이고 봉인지를 뜯게 되면
흔적이 남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의 영상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봉해지를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이구, 말씀한 대로 풀로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게 네. 아니죠, 그거는. 됐어요. 위에서 밑으로 떼요. 아무데나 떼서. 아무데 따도요. 그냥 자체가 그런 거라서 이거는. 봐요. 야, 정말. 봅시다. 표시 안 나네. 잠깐, 내 가서 이신청하고 올게. 심지어 부정선거의 직접적 피해자인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지어 음모론자라고 치부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자당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국가의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건 말건 나는 당선되었으니 그만이다. 또는 다음 선거에 다시 나가려면 기득권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안 된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가 그들에게는 국가를 향한 애국심이나 본인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감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2024년 총선을 지휘한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부정선거 프레임도 저를 갖고 가려고 했는데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다만 선거는 언론도 부정선거의 공범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재검표에서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선관위와 대법원이 짜고 재검표를 무력화하여 선거 범죄를 은폐했지만 이런 사실을 보도한 주류 언론은 없습니다. 소수의 마이너 언론만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 고위직으로부터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드린 대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만의 사적 이익을 국가를 위한 공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말합니다. 궁극의 비극이란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억압과 잔인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못 본 척하고 침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침묵과 저항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